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최종 보스 분석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니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콘텐츠의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 위 재생 목록을 시청해주세요. 그렇다면 무영석이 최종 보스가 될 떡밥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현재 큰형석은 납치된 상황입니다. 1회 2개월사 때 유진이 일부러 큰형석에게 감시를 붙여두고 밖에 나갈 수 없게 만들어도 작은 형석이 1회 2개월사를 타파하자 그를 의심하여 아예 납치를 하고 1회 어디 깊숙한 지하에 그를 묶어두게 됩니다. 그렇게 납치된 형석은 1회의 어느 비밀스러운 공간에 갇혔고 그곳에서 만난 인물은 외모지상주의 0세대 일원이자 김감룡 주먹패의 행동대장이라고 불렸던 사나이 박진영이 나타나 형석에게 고문까지 가하며 신문을 했죠. 이후 형석이 이상한 말과 불가사한 몸이 계속 약물을 버티자 박진영은 마지막 수단으로 자백죄를 형석에게 투약하게 되고 거기서 형석은 자신의 몸이 두 개라는 비밀을 박진영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박진영은 같이 통화를 하고 있는 유진에게 비밀로 하며 당분간 형석의 몸을 숨겨주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큰형석은 지금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 큰형석이 납치되어서 계속 깨어있는 동안 작은 형석의 몸은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해 죽을 뻔했고 이런 상황을 다신 겪기 싫고 자신의 또 다른 몸인 큰형석을 구하기 위해 홍 회장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지만 미지근한 반응뿐 자기의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성을 하기 위해 전에 큰형석이 종건을 만났던 이지훈의 모교인 운성중고등학교로 찾아가게 됩니다. 형석은 그곳에서 종건을 만날 줄 알았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종건에게 알려줬지만 종건은 쉽사리 그의 제안을 받아줄 리가 없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형석의 카피 능력을 우연히 보게 된 종건은 그에게 흥미가 생겨 제자로 받아주게 되면서 작은 형석은 현재 성장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신화로 나온 큰 형석의 행방과 작은 형석의 모습인데요. 작은 형석이 종건에게 간 이유는 앞에서 설명해드렸듯 자신의 다른 몸인 큰 형석을 구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종건은 한 달의 시간 동안 형석을 가르치고 있고 이후 작은 형석은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큰 형석을 찾으려고 일에 잠입하던지 아니면 이번 빅딜과의 싸움에서 유진을 생포하여 큰 형석의 위치를 찾아낼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 어떻게든 자신의 다른 몸을 찾으려고 노력할 텐데요. 하지만 이 노력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큰 형석이 박진영 곁에서 잠자코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박진영이 무언가 위기에 빠져 큰 형석을 잃어버리게 되면 작은 형석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과거 1세대 행동대장급 박진영의 힘은 전에 이도규와의 잠깐 싸움에서 보여줬음에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현재 그의 정신 상태는 미쳐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상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그 전까진 유진이 의학의 천재 박진영의 기술들을 높게 평가하여 이래에 숨겨줬지만 이젠 그의 행방이 노출되었습니다. 박진영이 닥칠 큰 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진은 박진영과의 대화 이후 1회 2개월사 사태 때 다시 한신우를 무력으로 끌어오려던 찰나 작은 형석과 딜을 한 이도규가 나타나 1회를 가로막았었죠. 그 속에서 한신우를 잃은 1회의 손실을 이도규에게 박진영의 행방을 알려주는 대신 백호인력소를 섭외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손실을 메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오히려 박진영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애초에 유진과 박진영이 만난 조건 중 하나는 박진영은 음지에서 몰래 활동하려고 했던 것이며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찾고 행동에 임하는 이도규의 목적조차 박진영을 찾으려고 백호인력소를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도 못 찾았었는데 오히려 유진이 박진영을 이도규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사실은 이젠 더 이상 박진영의 행방은 누군가에게 들켜도 아무 이상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평소 이도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듯 어떤 캐릭터가 각성을 하던지 아니면 그 캐릭터의 등장을 알리는 장면에서 항상 회상으로 나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도규는 입이 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자신의 측근 인원들에게 박진영의 행방에 대한 소식도 이야기할 수 있는 떡밥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행방은 1회 1개월사의 지하라든지 어딘가의 위치를 이도규에게 발각된 상황. 이도규는 분명 박진영을 찾으려고 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들이 만났을 당시에 박진영은 이도규를 원한 보듯 공격하곤 최동수로 유력한 엘리트를 울부짖으며 싸움에 임했던 것을 보아 그와 엘리트 그리고 이도규 사이엔 무언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떡밥들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후 박진영의 호전 사항을 계속 지켜보겠다며 백호인력소는 1회에게 계속 기속된 계약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이도규는 과연 자신만 알고 가만히 있을까요? 엘리트를 울부짖으며 싫어한 박진영을 보면서 그 엘리트로 추정되는 최동수로 찾아가 회상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박진영의 상태를 알려주고 왜 그러는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진영이 숨었던 이유가 현재 대기업으로 커진 최동수를 피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도규로 인해 박진영의 행방은 발각될 위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도규의 말을 들은 최동수는 박진영이 전에 알고 있는 김감룡에 관련된 이야기를 덮기 위해 박진영을 죽이려 들거나 혹은 어떻게 하려던 과정 속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큰 형석을 발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최동수는 형석의 몸을 가지고 전에 마약으로 인해 작은 형석이 깨어있음에도 큰 형석이 무의식으로 날뛰던 모습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전에 사이비교에서 나온 마약 떡밥은 최동수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마약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큰 형석이 마약으로 인해 무의식 상태에 빠져 폭주를 했을 때 무의식의 형석은 모든 기술을 마스터를 한 상태이자 말 그대로 불가사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밸런스적인 경지도 카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원고 연합이 훗날 4대 크루를 통합하고 마지막 최동수와의 결전에서 모든 기술과 경지를 카피 및 마스터를 한 무의식의 큰 형석과 싸우게 될 것이며 그런 그를 상대로 그동안 1회에나 다른 적들과 싸워왔던 큰 형석의 데이터로 배운 작은 형석이 그 모습들을 카피하여 무형석과 싸우는 모습이 마지막 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작가님은 그동안 싸웠던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방식의 회상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